네, 안녕하십니까. 하수바둑 인사드립니다. 여름철 요즘 너무 덥죠. 어, 정말 에어컨만 틀어놓고 살다 보면 전기세도 너무 나오고, 네, 한번 견뎌보려고 하지만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어제까지 굉장히 좀 폭염이었는데 오늘은 날씨가 조금 그래도 뭐 견딜만 한 것 같습니다. 네. 어, 제가 그래요. 어, 술을 안 먹으면 막 유튜브도 별로 할 기분도 안 나요. 뭐 솔직히 말해서 유튜브 해서 뭐 하냐 막 이런 거. 에, 그런데 이제 술 한 잔 먹으면 뭐 사실 심심해요. 음, 한 잔하고 알딸딸해지면 심심하니까 또 인터넷 들어가서 바둑 완수하고 또, 또 바둑 두고 나면 그 복기를 해보면서 또 심심하니까 뭐 유튜브라도 한번 찍어갖고 이제 제 하수바둑 소개도 하면서 이제 저도 좀 반성의 시간을 갖는 그런 그래서 영상을 올립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조금 뭐 많은 분들은 아니시지만은 또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조금은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더욱더 한번 올려보는데요. 제가 뭐 제 바둑을 소개하면서 항상 강조드리는 것은 제 바둑은 정말 하수 바둑입니다. 그리고 정말 배울 건 없는 바둑입니다. 그러지만은 우리 하수들이 대부분 또 바둑을 두실 때 저하고 좀 비슷한 스타일로 두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러잖아요. 우리가 고수님들의 그 바둑 강의나 방송을 보면은 실제 보면서는 뭐 고개가 끄덕끄덕해집니다. 아, 저럴 땐 저렇게 두는구나. 아, 저런 수가 있구나. 또 상대가 공격에 올 때 아, 도망치는 방법이 또 저런 수가 있구나. 이걸 느끼긴 느껴요. 그런데 그걸 느끼면서도 실제 한번 실전에서 바둑을 두어보세요. 그냥 앞이 캄캄해요. 그 고수님들의 강조했던 그 말들이 평소에 관전할 때는 막 끄덕끄덕 하다가 실제 두어 보면은 고수님들 그 강의 내용이 조금씩 생각나요. 아, 이럴 때는 참 이렇게 두라겠지. 예.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겠지. 하지만 이 전체가 생각이 안 납니다. 예, 아주 깝깝해요. 뭐 실제 그렇습니다. 어디다 둬야 되지 정말 난감해요. 정말 난감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자기 습관이 길들여져 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바둑을 처음에 배우는 사람은 그 초기에 그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한 번 습관이 몸에 배이면요, 정말 안 고쳐져요. 그냥 뭐 무의식적으로 그냥 그 수가 자동으로 나갑니다. 두고 나서 아, 참, 그 고수님 말씀이 이렇게 두지 말라겠는데 두고 나서 느껴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타이젠 1단으로 올라왔다가 아직은 제가 타이젠 1단을 수성할 만큼한 기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제 핑계를 좀 대면은 제가 음주 바둑을 좀 많이 둬요. 평소에는 뭐 그냥 바둑 안 두다가 술 한 잔 먹고 나면은 뭐 딱히 할 일이 없잖아요. 뭐 젊었을 때는 막 노래방도 가고 막 악도 쓰고 막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 나이에 지금 노래방 가본 지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노래방 가봐야 뭐 뭔 노래를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고 겨우 뭐 불러봐야 옛날 그 뽕짝 있잖아요. 그런 거나 부릅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 노래는 너무 막 곡도 빠르고 그래서 따라가지를 못하고 크게 이제 뭐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뭐 젊으신 분들도 언젠가는 다 나이 먹을 거 아닙니까? 뭐 영원한 젊음은 없습니다. 그때 가면은 야, 우리 아버지가 저랬구나. 우리 아버지는 왜 남들은 저렇게 행복하게 살고 참 성공해서 돈도 많이 벌어다 주는데 물론 그런 분들 계시죠. 우리 아버지는 왜 저렇게 맨날 술 먹고 고주망태 돼갖고 집에서 꼬장이나 부릴까? 내가 왜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내가 왜 당신한테 태어났냔 말이야 하면서 막 원망한다고 합니다. 그지만 물론 성공한 사람도 있고 막 정말 훌륭한 모범되는 그런 아빠도 계시겠지만은 우리 아마 대한민국의 아니 세상 사람들의 95%는 대부분은 즉 저희와 같은 이런 삶을 삽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금 이해를 좀 해주려고 하는 그런 좀 마음 자세를 좀 가져줬으면 하는 게 젊은이들한테 한번 부탁 올리는 말씀입니다. 어찌됐건 제가 타이젠 1단에서 6승 14패라는 참혹한 성적을 남기고 1급으로 다시 급바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1급에서 두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지금 오늘 소개할 바둑은 상대분은 뭐 중국 분이신데 1급 바둑이에요. 근데 이제 쭉 그분의 전적을 보면 이제 이분의 최고 성적은 최근에 2단까지 하셨더만요. 2단까지. 그러다가 이제 뭐 이분도 바둑을 두다 보면 슬럼프도 있고요. 언제 또 급으로 빠졌다가 언제 또 단으로 올라갔다가 뭐 우아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타이젠에서 2급에서 2단까지는 기력이 좀 비슷합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다만에 이제 어떤 그 승률 문제, 승률은 물론 이제 경험치도 있고 조금 뭐 사소한 미묘한 곳에서의 수익기 이게 좀 앞서 나가신 분들이 아무래도 1단, 2단을 하시겠죠. 그래서 뭐 타이젠 1, 2단 하다가 언제든지 1급, 2급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긴 상대 중에 최고로 이제 올랐던 그 상대분이 타이젠에서 3단 정도까지. 근데 그 양반도 3단을 조금 오래 머무르는 건 아니고 좀 잠깐 머물렀더만요. 거의 막 1, 2단 수준의 바둑이 있어요. 어찌됐건 3단에서도 이제 제가 1단에서 6승 14패를 이제
다시 강급을 당했듯이 3단에서도 뭐 이길 때도 있죠. 3단 같이 3단하고 부딪혀 갖고. 그렇지만은 이제 그 승률에서 자꾸 밀리니까 이제 다시 강급을 뭐 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타이잼의 1급 바둑이지만 뭐 어떻게 보면은 타이잼 1단, 2단이라고 해도 돼요. 그때 컨디션에 따라서 충분히 1단, 2단도 꺾을 수 있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타이잼 1, 2단까지는 별로 무섭지 않아요. 같이 붙어도. 저는 타이잼 1, 2단까지는 이렇게 뭐 깔고 두거나 젖바둑 이런 거 두고 싶지 않아요. 호선으로 두고 싶지. 질 때 지더라도. 그래서 오늘은 타이잼의 1급 바둑, 그러지만은 이분도 뭐 정말 뭐 최근 1, 2단까지 1, 2단에서 계셨던 분이다. 저 역시 1단에서 이제 승률이 안 좋아갖고 이제 강급을 좀 당했고요. 그래서 아무튼 급수는 뭐 2급에서 2단 사이에 그런 바둑으로 생각하시고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올리면 제 바둑에서 뭔가를 배우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아래가 딱 맞아야 보시는 분들도 조금 편하죠. 예, 딱 우아래 맞췄죠. 우아래 맞췄나요? 예, 맞춘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흑이고요. 이 바둑은 초반에 제가 아주 폭망을 했어요. 사실은 이제 돌을 던져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수 바둑은 변수가 많습니다. 언제 상대방도 어떤 똥수를 둬갖고 판이 뒤집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수 바둑은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흑입니다. 보통 이 정석도 쓰나요? 아무튼 잘 안 쓰는 정석인데 상대 정석이 저렇게 했네요. 뭐 그렇다 치고 뭐 초반이야 뭐 그냥 서로 무난하게 달린 것 같아요. 그죠? 여기까지는 뭐 흑이 반면으로 제가 네집 유리 그러면은 덤을 제외하면은 백이 두 집 반 이기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초반 형세의 분석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서로 이제 초반은 허각으로 특별한 변수 없이 가고 있다. 그걸 이제 저도 이제 하변의 백 모양이 너무 커지니까 일단에는 침투를 했는데 상대가 저렇게 우하에서 양날일자로 저렇게 굳히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바둑은 정말 흥분하면 안 돼요. 아, 너 거기 집 만들구나. 그래, 만들어라. 그러면 나는 나대로 가면 되는데. 근데 이렇게 저는 제가 볼 때 이렇게 모르겠어요. 뛰는 수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뛰는 수보다는 이쪽이 조금 더 낫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이제 두고 나서 들더라고요. 그죠? 이게 모양이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백의 집도 좀 깨고 그리고 흑도 안정을 취하고 하변에서 이게 더 나았던 것 같아요. 두고 나니까. 근데 이렇게 또 올라섰어요.
이건 조금 제가 별로 안 좋은 수를 둔 것 같습니다. 여기야 뭐 제 나름대로는 뭐 이미 어쩔 수 없는 수순이다 생각했고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우하의 그 백의 집이 굉장히 이제 모양에서 아주 뭐 확정가로 만들어지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좌하의 백 모양은 좀 깼습니다만은 이건 제가 좀 불만이더라고요. 그러더라도 제 생각은 여기는 뭐 이렇게 이게 101점을 이게 이건 이제 이 101점이 또 나가면은 또 막 모양이 아직 덜 갖춰져 갖고 이걸 일단 제압을 한 건 뭐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예, 여기 이제 100도 다 받아주더라고요. 예. 여기도 뭐 이건 뭐 100이 받아줘야죠. 뭐 100이 뭐 욕심부가 갖고 막 이렇게 나가면 이것은 이제 제가 이렇게 건너가겠다 하는 순간 건너가겠다 하는 순간 이게 뭐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100이 건너가고 어찌됐건 이건 제 생각에는 확실한 선수다라는 느낌은 있었어요. 뒀고 100은 받아줬어요. 제 생각에 저건 100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뛰쳐나갔죠. 여기서 저는 이 정도 뛰쳐나가면 100이 어떻게 들어오지 못할 것 같았는데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그 타겟을 이 호구자를 이용해 가지고 잘 타겟을 했어요. 왜냐면은 100은 여기로 호구 벌리는 것도 있고 제가 이쪽을 막으면 또 이쪽으로 호구를 벌리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타겟가 100이 됐네요. 이렇게 되면은 그게 조금 데미지가 크죠. 큰지 어쩐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를 일단에 선수는 아닐지 몰라도 일단에 이 백세점을 어떻게 고립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어서 여기 뒀어요. 나왔고 요건 제가 별로 의미 없는 수였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좀 흙 모양이 많이 좀 무너졌죠. 뭐 그렇지만은 여기까지는 100이 반면으로 13집 율이 나오네요. 사실 그러면 100이 반면 13집이면 덤까지 하면은 뭐 거의 20집 제가 지고 있는 형국이죠. 하여튼 뭐 제가 초반이 조금 불리한 싸움이었습니다. 근데 요것은 여기서 이제 우하에서 전투에서 제가 아주 대패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돌을 던져야 할 그런 상황까지 와버렸던 거죠. 뭐 여과나 이건 제 사활하고는 관계가 저는 없다고 사활하고 관계 있나요? 그래서 손을 뺐어요. 설령 뭐 여기서 100이 이걸 먹는다고 해서 여기 치면은 이렇게 칩니까? 아무튼 두 집 모양은 나왔죠.
좌하했어요. 부집 모양은 있어요. 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굉장히 이제 제가 좀 불리하게, 근데 이쪽에 이제 이 끄는 수,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도 이쪽 그 좌중앙에 있는 10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게 좀 기분적으로 약간 괘씸했어요. 적의 진영에 들어와서 아주 그냥 적을 초토화시키고 빠져나가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이쪽하고 어떻게 엮으면서 얘를 고립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해서 전혀 수익기도 안 된 상태에서, 그리고 이 정도 수익기는 우리 뭐 타이젠 기준 1단이나 급수 바둑에서는 이 정도 수익기 못 합니다. 그냥 기분적으로 한번 혹시나 차단이 할 수 있나, 이게 결국 둬 보니까 안 되는 수였어요. 안 됩니다. 안 돼. 제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쫄딱 망했어요. 저는 사실 이걸 어떻게 공격할 수 있나 했더니 공격이 전혀 안 되고 그냥 제 수만 전혀 없어지는 이제 꼴이 됐고, 여기서는 제가 이제 약간 어거지를 부렸죠. 어거지 수입니다, 이건. 안 됩니다. 안 돼, 전혀. 이렇게 해서 이제 우화를 쫄딱 망했어요. 이렇게 해서 형세를 한번 보면은 백이 반면으로 29집 유리가 나옵니다. 반면 29집입니다, 백이. 쫄딱 망하고 이제 저는 우상 변하고 우상 귀에서 큰 집을 만들지 못하면 이 바둑은 이제 거의 필패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상 변하고 귀리에서 제가 집을 건설하지 못하면 이제 돌을 거둘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도 뭐 당연히 이제 그런데 여기에서 대반전, 대역전이 일어납니다. 그게 우리 하수들의 이 변수입니다. 그래서 쉽게 바둑에 돌을 던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언제 상대도 삐딱선 할지 모르니까. 자, 보세요. 이건 오히려 이제 우하에서 제가 흑인데 흑이 무리를 했다면 우상에서는 지금 백이 무리를 하고 있어요. 아직 백은 한 집도 없죠. 물론 이제 여기 치고 여기 막을 때 이렇게 벌리면 한 집 모양은 만들어집니다. 여기도 이걸 지켜야 아니 여기도 여기를 지켜야 여기를 지켜야 한 집이죠. 노아보기가 끝났나? 아무튼 그렇게 뒀네. 실전에서 그렇게 뒀네요. 사실 그리고 흙이 주변을 천지박가리로 다 싸고 있잖아요. 진짜 이제 여기에서 백이 아주 고행길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실전에서 그렇게 뒀구나. 여기 저 우상기에서는 백이 후수 한 집은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 참
이제 이 백이 여기서 죽으면 사실 백이 유리할 거 하나도 없죠. 아직 형세는 백이 살아있는 걸로 나오니까 백이 뭐 반면 30지 유리로 나옵니다. 그 이제 저는 이 바둑에서 뭐 이기기 위해서는 우상에 백을 잡아야 됩니다. 건너가려고 했고요. 저는 이제 꽁 대신 닭이라고 이 죽은 흙이라도 어떻게 살리려고 한번 들여다봤고, 그리고 이제 백을 차단하려고 했는데 사실 차단이 잘 안 됐어요. 차단이 안 됐어요. 백이 우상의 이 백이 이렇게 쭉 연결을 하면서 살아가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뭐 거의 제가 조금 역전하기는 조금 힘든 국면이 되기는 했어요. 이걸로 이제 형세는 그래도 조금 따라잡았네요. 제가 백이 반면으로 13집, 그러니까 덤까지 하면 한 20집 가까이 백이 이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것도 백도 다 살아 있는데 한번 대역전이 한번 일어납니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이때 둘 때만 이건 조금 이건 백이 무리한 침투죠. 좀 무리하다고 봐집니다. 뭐 고수님들한테는 다른 방법이 있겠죠. 제가 여기서 이렇게 물러섰다가는 뭐 제가 이길 수가 없어요. 이렇게 바둑판이 다 끝나가는데 이렇게 물러서면은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좀 강력하게 저항을 했죠. 이걸 적이 이렇게 들어온 이 게릴라를 완전 봉쇄시켜서 크게 잡아야 돼요. 저도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안 되네. 아직까지 이 형세에서는 이 백은 도망갈 때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네요. 뭐 고수님들은 아마 눈에 좀 보이실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 침투한 이 게릴라를 살려내느냐. 아마 막 이런데 붙이고 어쩌고 해갖고 아마 어떻게 막 또 여기서 제끼면 끊고 막 이럴 때 다시 단수 치고 뭐 뭔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상대분도 조금 온순하게 받았어요. 이건 조금 백이 좀 잘못 뒀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쪽하고 이렇게 연결된다 이렇게 쳤구나. 근데 이제 저도 뭐 그렇게 연결시켜 줘 버리면 제 바둑은 뭐 무조건 지니까 저도 좀 강력하게 싸웠습니다. 백이 이 한 점 따먹는다고 두 집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죠? 아마 한 집도 안 날 수도 있어요. 옥집으로.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이게 지금 아직 살아있는 걸로 나오구나. 상중앙에 있는 이 백이 아직은 살아있네요. 형세 분석에서 이게 살아있는 걸로 나온다는 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안에. 잘 두면. 근데 우리 아수들이 그걸 어떻게 다 발견을 합니까? 못하죠. 그래서 아수죠, 뭐. 그런 거 다 보이면은 뭐 아수를 왜 두겠어요?
사실은 아까부터 여기 이제 끊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당장은 안 돼요. 이렇게 두면은 여기 이을 수가 없잖아요. 바로 따면 키니까. 그러나 여기서 이 끊는 수가 뭐 이쪽이 이어져 있다. 그러면 끊는 수가 부활이 되죠. 그러니까 저도 그 제가 항상 말하는 그 유튜브의 30대의 취미생활이라는 프로한테도 안 지시는, 그러니까 한때 프로 데뷔를 하려다가 이제 개인적 사정으로 못 하셨던 분이신데, 뭐 이창호, 뭐 유창혁, 목진석 뭐 이런 분들한테 사사를 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원에서, 그러니까 그 영구적인 뭐 사범도 좀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 말이 상대의 약점을 추궁할 때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때를 기다려라 라는 거예요. 상대의 약점 추궁은. 자, 여기서 바로 백이 걸린 거예요. 그죠? 어떻게 걸렸습니까? 여기를 이으면 여기가 이렇게 이제 끊기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이렇게 먹여치기 합니까? 따고 이렇게 있고, 수가 이건 뭐 하나 둘 셋 수예요. 저 백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수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제가 탁 여기 약점을 보고 있다가 이렇게 두니까 백은 여기서 자기 약점을 뭐 이렇게 지키든 해야 되거든요. 지켰어야 돼요. 그러면 저도 이제 이게 고립되니까 이쪽으로 살라고 나가야 되겠죠. 그럼 뭐 밀고 뭐 그래도 어차피 이건 고립됐어요. 백은 여기에서 이제 흙이 걸려버린 거예요. 걸렸죠.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제 이 백을 내가 우상 이 백을 못 잡더라도 최소 빅이라도 만들면, 이게 지금 백이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백을 안에서 두 집만 못 나게 해주면 이건 빅이 아니잖아요. 그죠? 외곽에 흙이 다 살아나 버리니까 이건 같이 자동사 하는 거예요. 자동사. 일단은 여기서는 모르겠어요. 뭐 백을 잡을 수도 있는지 몰라도 일단 빅을 만들었어요. 빅. 여기 이제 빅이 됐죠. 여기도 백이 한 수가 들어가 줘야, 여기 한 수가 이렇게 들어가 줘야 빅이 됩니다. 아니 이제 고수님들이 봤을 때는 아마 죽이는 수는 있었을 겁니다. 그 수순에 그 수순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바둑이라는 건 수순이에요. 똑같이 뒀지만 어디를 먼저 두냐에 따라서 또 바둑의 결과치는 또 엄청.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고립된 백이 두지 못 나면은 이건 빅이 아니라 이건 다 자연사 하는 거예요. 자동사. 가만 놔둬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미 여기서 지금 판은 끝났어요. 아이고, 판은 끝났다. 어떻게 끝났냐 하면은 형식을 한번 봐볼까요? 딱 백이 상변에 백들이 다 죽은 걸로 나타나요. 갖고 흙이 반면으로 47째 유리로 나옵니다.
형세 분석에서 중고로 나오면 최고수들이 와도 살려낼 방법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하수는 또 언제든지 또 이 죽은 바둑을 살려낼 수도 있겠죠. 어차피 이게 죽었어요. 사실상 바둑이 여기서 이제 끝난 거죠. 끝났어요. 여기서도 이제 백은 이제 요거하고 이제 야 너도 이 중앙에 흙이 두 집 못 나 있고 고립돼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백이 여기하고 이제 수상전을 걸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제 여기는 일단에 백이 두 집 모양을 못 나게 하기 위해서 일단에는 막았고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를 치는 순간 백이 여기를 막을 수가 없어요. 바로 따먹히니까. 그리고 뭐 그럼 백이 여기를 막았다. 그럼 여기를 하는 순간 이 내 살아있는 바둑하고 이 중앙의 흙이 연결돼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상중앙에 있는 이 백은 뭐 두 집 날 곳이 없잖아요. 이게 죽음으로써 여우까지 다 죽는 거예요. 우상에 있는 이 백까지 다 한꺼번에. 지금은 빅이지만 이제 요게 다 죽어버리면은 이게 빅이 안 돼요. 다 같이 죽어버리죠. 그래서 이수로 상대가 돌을 거뒀습니다. 그죠? 여기서 상대분 백도 바둑 더 두면 큰 어거지 떼쓰는 것일 수도 있고 이제 본인 자체도 고통이에요. 이미 이제 파는 때는 늦으지. 배는 떠나갔네 이거죠. 이렇게 해서 한번 이긴 바둑이었습니다. 제가 이긴 바둑만 소개하니까 뭐 바둑을 그래도 조금 두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혀 못 둬요. 바둑을 제가 뭐 배워본 적도 없고요. 그냥 늦은 나이에 어디 가서 뭐 골프 치고 뭐하고 막 이렇게 외부에 물론 인간은 밖에 나가서 자연과 함께 논일고 이게 더 좋아요. 어디 뭐 골방에 틀어박혀서 이렇게 머리 끙끙거리면서 바둑 두는 것보다. 근데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밖에 활동력도 좀 떨어지고 그리고 좀 뭐 활동할 만한 그 돈도 없고 그래서 이제 바둑을 좀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둑이 그래도 약간의 그 두뇌 게임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에 어떤 프로 보니까 바둑이 뭐 치매 예방에도 좀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치매. 깜빡깜빡 하는 거. 그래서 골방에서 담배 피워대면서 바둑 두는 게 별로 안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 나름 건전한 두뇌 스포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조금 영상이 길었습니다. 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